도시의 소음 속에서 고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서울의 번잡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깊은 처마 밑에는 형형색색의 수국이 비에 젖어 촉촉하게 피어 있다. 이따금 처마 끝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고요를 깨뜨리듯 섬돌에 스며든다. 달력으로는 이미 하지가 지났지만 장마철 하늘은 무겁고 흐린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오후 3시를 막 넘겼을 뿐인데 어둑한 곳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이 집에는 대대로 이어져 온 유서 깊은 가문, 김씨 가족 3대가 살고 있다. 가장인 김희로는 대기업 임원을 맡고 있으며 엄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아내 영숙은 꽃꽂이와 다도에 정통한 우아한 여성이다. 두 사람에게는 민수와 은수라는 두 아이가 있었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여 순풍만범한 엘리트 인생을 걷고 있다. 은수는 지역 전문대를 졸업한 후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언뜻 보기에 부족함 없이 이상적인 가족으로 보이는 김씨 가족. 하지만 그 안에는 도시 생활에 도사리는 고독과 가족 간의 단절이라는 깊은 어둠이 숨어 있었다. 민수는 일에 쫓기는 나날 속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듯 매일 밤늦게까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분명 즐겁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화려한 도시의 네온 불빛에 비춰지면서도 민수의 마음은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가족과의 연결을 원했지만 엄격한 아버지와는 일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었고 다정한 어머니와도 어딘가 어색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은수는 결혼 생활에 불만을 안고 있었다.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맞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도 많아졌다. 은수는 집안일과 육아에 쫓기는 매일 속에서 고독과 좌절감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1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영숙은 1호의 간병에 매달리게 되었고 민수와 은수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 갔다. 민수는 아버지의 병세를 걱정하면서도 일과의 양립에 고민했고 은수는 남편의 무관심과 육아의 부담에 짓눌릴 것만 같았다. 가족의 유대감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깨달은 민수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갈등과 서로의 오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는다. 과연 김씨 가족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가족의 따스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 현우의 이야기. 현우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현우는 항상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부모님은 맞벌이였지만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다. 여동생 유미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사이좋은 남매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해가 질 때까지 숨바꼭질이나 깡통차기를 하며 뛰어놀았다. 여름 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바다에 가서 해수욕과 바비큐를 즐겼다. 중학교에서는 농구부에 입부했다.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시합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매진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프로그래밍에 열중하여 밤샘으로 과제에 매달리는 날도 있었다. 졸업 후에는 IT 기업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을 꿈꿨다. 대학 졸업 후 현우는 꿈에 그리던 IT 기업에 취직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발령지는 서울이었다. 부모님은 현우의 서울행을 걱정했지만 현우는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라며 웃는 얼굴로 고향을 떠났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자극적이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모든 것이 현우의 고향과는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고독을 느끼는 날도 많았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현우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일은 바빴고 개인적인 시간도 제한적이었다. 친구를 사귈 틈도 없이 휴일에는 혼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현우는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다.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과 이야기꽃을 피우던 날들.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웃고 떠들며 밤늦도록 이야기 나누던 날들, 그때는 좋았는데 현우는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회사 동료에게 이끌려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회식에 현우는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이 되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현우는 동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들은 일 이야기나 서울의 최신 명소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현우는 그들의 대화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재미없다. 현우는 회식이 고통스러웠다. 주변 동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역시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건가? 현우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리고 회식 도중 몰래 자리를 떴다. 혼자가 된 현우는 거리를 정처 없이 방황했다.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밤거리는 현우의 고독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듯 했다. 나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현우는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이래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매일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갈 뿐이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우는 어느 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을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철을 보며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대로 선로에 뛰어들면 편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현우의 마음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여동생 유미였다. 여보세요, 오빠. 유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유미야. 현우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왜 그래? 오빠, 뭔가 이상해. 유미는 현우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게 좀 피곤해서. 현우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 무리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유미는 다정하게 말했다. 응.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에도 현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여동생의 따뜻한 말이 현우의 마음을 녹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도 되는군. 현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다. 그날부터 현우는 조금씩 변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더 일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다. 또한 휴일에는 적극적으로 외출했다. 미술관이나 영화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바깥 세상과 접촉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래도 고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현우는 사람과의 연결을 갈망했다. 마음속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존재를.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현우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최지혜라는 여성이었다. 지혜는 밝고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대하는 다정한 여성이었다. 현우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현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며 따뜻하게 말했다. 현우는 지혜의 말에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혜를 만나고부터 현우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졌다.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고, 휴일에는 지혜와 함께 외출하는 일도 많아졌다. 하지만 현우는 지혜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별의 상처, 고독감,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까지. 이런 나를 지혜 씨는 받아들여 줄까?
현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지혜와 단둘이 야경을 보러 갔다.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혜는 황홀한 표정으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지혜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을 먹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했다. 저기, 지혜씨.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사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다. 이별 이야기, 고독에 시달렸던 이야기,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이야기까지. 지혜는 현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당신이 있어요. 지혜의 말에 현우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혜 씨. 현우는 지혜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지혜 씨. 지혜의 따스함에 현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부터 현우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혜라는 소중한 존재가 현우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었다. 현우는 지혜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일에도 사생활에도 전력으로 맞섰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웃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현우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유미의 사고. 현우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하여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혜 씨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현우는 조금씩이지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약의 효과도 있어 불면증이나 두통은 개선되었고 식욕도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현우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대로 사회 복귀할 수 있을까? 현우는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고향의 어머니였다. 편지를 열어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현우에게.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랐지? 사실 유미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야. 당장이라도 내려와 줘. 엄마가 편지를 읽는 순간 현우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유미가 믿을 수 없는 마음에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유미는 현우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였고 늘 웃는 얼굴로 현우를 격려해 주었다. 그런 유미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라니. 현우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왜 더 빨리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후회가 현우의 마음을 옥죄었다. 현우는 당장 고향에 내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안 돼. 이럴 때 나까지 쓰러지면. 현우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 씨. 큰일 났어요. 유미가. 현우는 울먹이며 지혜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혜 씨는 조용히 현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괜찮아요. 제가 같이 병원에 가줄게요. 라며 따뜻하게 말했다. 지혜 씨의 말에 현우는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지혜 씨와 함께 KTX를 타고 부산의 고향집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초췌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야. 와 졌군. 어머니는 현우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어머니를 껴안고 괜찮아요. 어머니. 유미는 분명 깨어날 거예요. 라며 위로했다. 하지만 현우 자신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의사에게 유미의 상태를 들었다. 유미 환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해 지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현우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럴 리가. 유미가. 현우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유미는 숨이 가빠지고 안색은 더욱 나빠져 있었다. 유미야. 현우는 유미의 이름을 외쳤다.
그러자 유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미야. 현우는 유미의 손을 잡고 다시 불렀다. 유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오빠. 희미한 목소리로 유미는 현우의 이름을 불렀다. 유미야. 다행이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유미를 껴안았다. 유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유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제 다시는 가족을 떠나지 않을 거야.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유미는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 현우는 유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다. 옵. 걱정 끼쳐서 미안해. 유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유미만 무사하다면. 현우는 유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빠. 나. 계속. 오빠가. 보고 싶었어.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야. 유미야. 현우는 유미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현우는 유미에게 어떤 결심을 이야기했다. 유미야. 나 서울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돌아갈 거야. 유미는 놀란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빠 질은 어떻게든 되겠지? 그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돌아와줘서 고마워. 현우는 유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 달 후, 유미는 무사히 퇴원했다. 현우는 약속대로 서울의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역 IT 기업에 다시 취직했다. 현우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일에 매진했다. 유미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여 조금씩 일상생활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에는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지혜 씨에 대한 마음이었다. 지혜 씨는 현우가 부산으로 돌아갈 때 언젠가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현우는 지혜 씨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지혜 씨는 현우에게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지혜 씨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버렸다. 이제 지혜 씨 앞에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현우는 지혜 씨에게 편지를 받았다. 현우 씨, 잘 지내시나요?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셨죠? 사실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현우 씨를 만나고 저는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현우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지혜 올림. 편지를 읽은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혜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지혜 씨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후회. 현우는 지혜 씨에게 답장을 썼다. 지혜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지혜 씨를 만난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현우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현우는 마음속에 답답함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앞을 보고 걸어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현우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 그리고 언젠가 지혜 씨에게 당당하게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고독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독에 짓눌릴 것 같을 때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라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우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혜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혜 씨의 결혼 소식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불러일으켰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현우는 지혜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다. 현우는 지혜 씨의 행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미는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력이 감퇴했고 때때로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현우는 유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지혜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유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사고 전 유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우는 유미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불안,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현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지혜 씨에 대한 유미의 감정이었다. 유미는 지혜 씨를 질투하고 있었다. 오빠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오빠는 내 거야. 유미의 일기장에는 그런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유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니. 현우는 유미에게 지혜 씨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았다. 유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유미는 울면서 현우에게 매달렸다. 현우는 유미를 껴안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유미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혜 씨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현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유미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다.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었고 두통과 어지러움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유미는 여전히 지혜 씨에 대한 질투심을 버리지 못했다. 어느 날 유미는 현우에게 지혜 씨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오빠, 나랑 지혜 씨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나를 선택해줘. 유미의 강압적인 태도에 현우는 당황했다. 그는 유미를 사랑했지만 지혜 씨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현우는 유미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혼자 바닷가로 향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현우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외침에 답할 뿐이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 씨였다. 현우 씨, 잘 지내시죠? 저 부산에 내려왔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혜 씨가 부산에 왔다니. 유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현우는 지혜 씨를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만난 지혜 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 씨, 저 결혼 취소됐어요. 지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현우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지혜 씨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다. 현우는 지혜 씨를 껴안고 위로했다. 그 순간 현우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 씨를 사랑하고 있었다. 유미에 대한 애정은 동생에 대한 사랑일 뿐이었다. 현우는 지혜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지혜 씨, 사랑합니다.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혜 씨는 놀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다. 저도요. 현우 씨.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겁게 키스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미가 두 사람을 목격한 것이다. 5. 유미는 분노에 찬 눈으로 현우를 노려보았다. 나를 배신하다니. 유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현우는 유미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유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유미는 현우에게 다시 한번 지혜 씨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유미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지혜 씨를 사랑해. 현우의 말에 유미는 절망했다. 그녀는 현우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미는 병원을 탈출했다. 그리고 바닷가 절벽으로 향했다. 현우는 유미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절벽 끝에 서 있는 유미를 발견했다. 유미야. 현우는 유미에게 달려갔다. 돌아와. 제발. 하지만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안 돼. 현우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미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다. 현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유미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내가 잘못했어. 현우는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혜 씨는 현우를 위로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현우는 유미의 죽음을 극복하고 지혜 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현우는 유미의 죽음 이후 깊은 절망에 빠져 세상과 단절했다. 지혜 씨는 그런 현우를 곁에서 지켜주며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현우의 마음속 죄책감과 상실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유미를 지켜주지 못했어. 현우는 밤마다 유미의 환영에 시달렸고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다. 지혜 씨는 그런 현우를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현우는 유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유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빠, 내가 이기적이었어. 오빠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부디 나를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유미의 편지를 읽으며 현우는 오열했다. 그는 유미의 진심을 비로소 깨달았고 그녀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신도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지혜 씨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는 유미의 죽음을 잊지 않고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현우는 지혜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유미의 목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유미를 잃은 슬픔을 극복했지만 그녀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현우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유미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오빠, 나 이제 괜찮아. 오빠도 행복하게 살아. 현우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유미가 자신을 용서하고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유미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유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유미야, 오빠는 이제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 현우는 유미의 묘지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미를 떠나보냈다. 현우는 지혜 씨와 함께 유미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는 유미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리고 언제나 유미를 기억하며 살아갔다. 에필로그. 몇 년 후, 현우와 지혜 씨는 예쁜 딸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유미였다. 현우는 유미를 보며 떠나간 동생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이에게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기로 다짐했다. 현우는 유미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독과 상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현우는 동생 유미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지혜 씨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고독과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